우리 손병기 학장님 소개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오늘 저번 강의 못 들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 계시네요. 이어서 2강으로 오늘 강의 여러분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저번 강의가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제가 우리 학장님 쉽게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봉노인대학이죠. 예, 우리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익어간다. 예, 익어간다는 말 알죠? 결실되어 간다. 예,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늙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뭐 이 육체적인 그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제가 몇 살 되어 보입니까? 가늠할 수 없습니까? 예. 저도 60이 넘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어제 생일인데 66입니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노인 그 해갑 잔치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허연 수염이 이렇게 갓을 이렇게 딱 쓰고 근데 야 옛날에는 60 해갑 하면은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66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네. 나이에 여러분의 연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점점 우리가 멋있게 익어간다. 네. 연걸어간다. 네. 그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갖고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아가자.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이 박수를 치면은 건강해진대요. 예,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혈과 기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박수를 많이 칠수록 선생님 한번 칠까요? 예, 박수 또 한번 치세요. 예, 무슨 뭐 프라이드 자존심은 저 강에 흘러보내버리고 예. 항상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어린아이 같이 그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점점 더 젊어진다. 예. 웃으면 복이요. 예, 당연한 거죠. 예. 제가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강의할 때 좀 감동이 되면 박수도 치고 박수에 인색하지 말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에 다 기가 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면은 잠이 건강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잠이 잘 오잖아요. 손발이 차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난로가에 가면은 뭐부터 난로가에 갑니까? 손부터 이렇게 손이 따뜻하면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박수, 웃음, 박수와 미소를 많이 가지면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오늘 강의 끝입니다. 아니 그것만 됐지 뭐 다른 내용이 뭐 있나요? 네? 그것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뭐죠? 교육을 받고. 요즘은요, 여러분들 뭐 지식, 제가 오늘 지식 강의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뭐 여기 핸드폰 저기 있고, 핸드폰이면 다 이게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요즘은 또 AI가 다 가르쳐줘요. 예? 학교에서 강의도 잘 못하면은 바로 학생들이 검색해가지고 아 그게 아닌데요 그래. 예? 바로 검색해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다 검색해서 AI한테 물어보고 무슨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다 알려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 거지. 오늘 제가 지식 강의, 교양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 이게 효라고 하는 거는 생활 윤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지 뭐 지식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 시대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갑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 있는 친구, 미국에 있는 아는 분한테 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폰 하나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구 가족이라고. 지구 가족. 이 지구가 큰 게 아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금방 알잖아요. 지금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 가족이라고 한다. 글로벌 패밀리. 그 말 들어봤죠? 지구 가족.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고 싶으면은 바로 검색해서 화상 채팅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뭐 저 며느리 아들이 저 손자 손녀 미국에 있다 하면은 그 화상 채팅하면서 재롱 부리는 거 다 마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런데 마음이 문제다. 마음. 우리가 부부가 한 이불 밑에 있어도 마음이 갈라지면 38도선이 딱. 그래서 우리 뭐 한 집에 살아도 딴 방 쓰는 사람 많더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같은 이부자리에 같이 맞대고 살아도 몸이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남남인데 서로 싸우는데 그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이불 속에 같이 있는 부부보다도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세계고 심정의 세계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서 원수같이 지내면 그게 행복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이죠.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다 오늘 강의 한 번도 진전이 안 되고 지금 끝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부자의 관계다. 이야. 이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지금 말이지만은 효가 백행의 근본이에요. 이 인류 보편적 가치다 말이에요. 인류 보편적 가치. 오늘 이 세상이 왜 혼란되고 엉망이 되어 갑니까? 이것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되고 이 세상이 참 이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화문에 가봐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 예?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예?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근본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근본이 무너져. 예? 효라고 하는 말은 그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번 강의 한번 들어가요. 이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무엇이 뒷받침하죠? 효가 뒷받침합니다. 자,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효의 본질이 뭐냐? 이 효의 경서와도 같은 이 효경이야. 네? 효경. 네? 효에 대한 경서와 같다 이 말이에요. 효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했느냐? 이 효경의 요게 원문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폐덕이라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폐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 폐자가 한자로 이탈됐다, 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이그러졌다, 이그러질 폐자입니다. 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으로부터 이그러졌다. 덕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폐례, 예에서 어긋났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죠? 사랑과 공경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설정에서 이것이 체율되지 않고서는 이건 지식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이 사랑과 존경이 배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되느냐? 남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거는 뭐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것,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사랑과 존경에, 이거 인간관계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배양이 되고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그게 배양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커서 여성은 남성을 만나고 남성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배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좌우됩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효의 본질은 사랑과 존경이다. 사랑과 존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전부 다 배꼽이 있죠? 배꼽 없는 사람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부 엄마의 이 모태를 통해서 태어났다. 모태를 통해서. 네? 엄마의 모태 안에서 그 수중생활이에요. 수중생활. 양수 속에서 tet줄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배속해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배속에 있을 때 뭐 코가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뭐 다리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관계성, 이건 절대적인 관계야. 예? 탯줄과 엄마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야. 예? 얼마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요. 이 관계성을 떼면은 죽음이지. 예? 여러분, 엄마와의 그런 이 생명줄 하나로 의지하면서 10개월 동안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어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해요. 관계성을 떠나면은 그거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10개월 동안 길렀지 뭐. 누구 씨를 받았어? 아빠의 씨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는 날 기르시고 배속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성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생명과도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를 인정하려고 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관계성인데, 절대적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이 원초적인 우리 엄마 모태에서 형성이 됐어요. 이 관계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효다. 자, 이렇게 이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 이제 젊은이들한테도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알아듣지. 너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자, 효에 대한 이 괴감을 이렇게 설명. 숙명적인 관계, 이런 관계. 숙명적인 관계고, 이거는 천륜의 관계야. 천륜의. 불효는 뭐야? 불효는 천륜과 일륜을 저버리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색 인종이 공통적이야. 피부 색깔이 달라도 이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류 보편적 내용이다. 예. 북한 사람도요 똑같아요. 북한 사람이 전에 이상 가족 만나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예화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 여동생을 만났어요. 여동생이 일사후퇴 때 엄마하고 같이 내려왔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이 할머니가 됐고 오빠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산가족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그 오빠가 여동생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빠인데 너가 어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참 어머니 효도하고 또 돌아가시고 어머니 제사를 너가 다 지내고 이 오빠로서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똑같아. 다르지 않아. 우리 한민족의 똑같은 단일 민족의 똑같은 거야. 야, 그 엄마 제사 지내는 거, 부모 모시는 거, 너가 내 대신 효도했고 이 오빠로서 내가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런 광경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온 피부 색깔이 달라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의 이 유구한 역사, 5천년의
부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효성이 지극한 민족이에요. 정성,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여러분 그 고전 문학 그 신청 이야기 알아요? 작자미상이지. 작자미상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는지 우리의 구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 아버지를 볼 때 마음이 아파. 왜? 이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오매불망 아버지의 눈을, 신봉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게 그 신청의 소원이야. 나중에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지성감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그게 지성감천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야. 절대적인 그런 효, 그런 것이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춘향전은 뭐예요? 절대 순결.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 변소도가 뭐예요? 내 수청을 들으라. 그런데 수청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수청을 안 따랐어요. 그래서 변사도 생일날 잔치상에 뭐 잔치상에 이제 저 춘향이를 끌어내가 처형을 시켜라. 망나니가 칼춤 치잖아요. 그런데 잔치상에 극적인 드라마가 나오죠. 신랑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어? 상거지로 나타났어. 암행의사는 나중에 암행의사지. 아니 상거지로 나타나가지고 변사또 잔치상에 아이고 뭐 떡 쪼가리 하나 달라, 술 한잔 달라 하니까 저 거지 쫓아내라. 그런데 정도림이 뭐라고, 내가 오늘 시를 한 수 멋지게 질 테니까 잘됐다 생각하면 술 한잔 달라. 그 시를 썼는데 이야 깜짝 놀라 시를 쓰는 거야. 금준 미주 천일이 금술잔의 그 술은 만백성의 피고, 옥방가요 만성 옥쟁반의 그 고깃덩어리든 만백성의 살덩이라. 총눈악시 민눈악, 촛불에 떨어지는 그 물은 만백성의 피눈물이요. 가성고처 원성은 노래 풍악소리 더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더 높도다. 딱 시를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 이건 보통 사람, 이게 암의 의사인 줄 모르겠다. 뒷고문이 도망을 가. 그런데 그 변사또는 더 부어라 마시라 더 풍악을 울려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춘향이를 끌어내라. 이게 망나니가 이제 칼춤을 추면서 이제 칼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암행의사 죽도야 포박이 되고. 참 그런데 그 뭐예요? 이 참 멋진 드라마틱한 내용이 아닙니까? 부채를 딱 가리고 정도령이 이도령이 그 제인은 포박된 춘향이는 고개를 들어라. 너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니까 여차 해가지고 제가 이 수청을 거절하니까 이렇게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느냐 얼굴을 들어서 나를 봐라. 부채를 딱 이렇게 내놓으니까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남군이 그 앞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 영광의 참 상봉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그런 멋있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 춘향전, 그것도 작자미상,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멋진 내용이 있어요. 춘향전, 심천전, 흥부놀부전. 흥부놀부는 뭐예요? 흥부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놀부는 어떻게 해서 벌을 받았는지 다 알려줬죠. 그래 안 그래요? 흥부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천건지심, 그 본성, 마음이 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제비가 떨려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 그걸 다 그 붕대에 싸가 치료를 해가 박씨를 물어왔어.
박씨를 심었더니만 복이 주렁주렁. 그런데 놀부는 어떻게? 그 다리를 어거지로 군질러 가요. 오늘 제가 우리 학장님이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쉽게 강의를 하라 하길래 제가 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어려워가지고 안 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중에 그게 그 교훈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어? 이렇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구나. 그게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작자 미상의 그 이야기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뭐 춘향이가 절대 순결, 옛날에 언장도로 자기 순결을 생명시 하는데 요즘 뭐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니까 망해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아이고 무슨 순결 그 뭐 옛날 고래짝 같은 그런 순결이냐? 뭐 요즘은 천년기념물이라. 천년기념물도 멸종위기에 처했다. 그런 헛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본래 인간이 갖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법이 법칙이 다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이은진이라는 우리 이 한민족의 참 그 이상 가족의 슬픔입니다. 이은진이라는 할머니가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자기 이은진이라는 할머니가 옛날에 그 6.25 때 그 젊은 엄마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7살 난 애기, 5살 난 애기, 3살 난 애기, 올망졸망한 세 자녀를 북한에 두고 그때는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해방되고. 그래 자기 엄마 따라서 서울 친척 집에 갔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6.25 전쟁. 올라갈 수가 없어. 이 언진 할머니가 그 당시에 올망졸망한 7살, 5살, 3살 애기들을 놓고 얼마나 보고 싶고 밤마다 그 자기 북한에 자기 집에 애기들 보러 가는 꿈을 꾼다.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얼마나 그 생이별을 해서 자식들.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잖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 말이야. 내 생명보다도 귀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밤마다 그 꿈을 꾼다. 이런 관계성의 내용을 오늘 중심하고 이거는 인륜, 천륜적 관계다. 제비도 박씨를 가지고 보원을 하는데 은혜를 보답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요? 미물도 그런데 왜 인간이 이 보원을 모르냐? 천륜을 부정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공공의 적 봤어요? 공공의 적 봤습니까? 그 영화? 야, 그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칼로 난도질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죽어가면서 그 자식이 잘못해가 칼을 휘두르다 손톱이 떨어졌어. 혹시 저 손톱이 증거가 돼가지고 자식이 붙들려가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그 손톱을 죽어가면서도 삼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손톱이 결정적 증거가 돼가지고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 자식 돈 때문에 물질을 많은 부모도 눈에 안 보여. 그 영화가 공공의 적입니다. 근본을 부정하고 얼마나 이게 처참한 내용들입니까?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지게 알아요? 네. 저는 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소 풀베로 다니고 그랬어요. 이 지게. 그런데 옛날에 이 지게를 짊어지고 자기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저 할아버지 방에 똥도 싸고 저 더럽고 냄새 나니까 저 집에 짊어지고 갖다 버려라. 저 이제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자지. 그 할아버지를 지게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데 할아버지가 울면서 이 녀석 이럴 수가 있냐 울면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내가 할아버지 반드시 모시러 올게요. 그 손자가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할아버지를 다 모셔다 놓고 빈 지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간 거야. 아버지가 뭐 이 녀석 그 지게 산에다 버리고 오지 그 뭘 갖고 와요? 아버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 되면은 요 지게에다가 딱 짊어지고 가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생각을 못했네. 자기가 금방 당할 거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얼른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지게에 짊어지고 집에 와서 모셨다. 자기가 당장 당할 내용이라고 인간이 무지했어. 예? 그런데 요즘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하면은 지게에다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제주도 저희도 효도관광 명목을 세워가지고 효도관광 제주도 가서 버리고 와버리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제주도 고래장 비행기 타고 그냥 제주도 버려놓으니까 또 찾아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못 찾아도 유럽 파리 고래장이 생겼어. 단지 이 지게에서 비행기로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리고 아파트도 막 영어로 막 못 찾아오도록 막 영어로 막 길게 그냥 해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겠어요? 근본이 무너져 버렸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이요, 돈을 주관할 수 있는 자기 인격을 갖춰야 돼요. 효성을 가져야 돼요. 돈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옛날 그 마늘밭 사건 알아요? 김제 마늘밭 사건. 그때 신문에 사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비유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새 도둑놈이 황금 도구를 했어요. 도구를 했다고. 그런데 도구를 하니까 금이 막 쏟아져 나온 거야. 이야, 우리 도둑 새놈이 이제 우리 팔자 건쳤다 하면서 우리 건배하자 하고 한 놈을 술을 사러 보냈어. 술을 사러 보낸 그 술을 산 놈은 야, 이거 술에다 독약을 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 차지할 게 아니냐. 두 놈은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술을 딱 타가지고 술을 타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독약을 타가지고 이제 딱 갔어. 가니까 그 기다리는 두 놈은 또 오기 전에 작당을 한 거야. 뭐라고?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럼 우리 더 많이 분파해가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딱 테이블에 놓자마자 그냥 칼로 난도질해가 죽여. 그리고 우리 기분 좋게 건배하자. 건배하고 분파하자. 둘이가 건배하고 술을 딱 마셨네. 어떻게 됐어? 새 놈이 몽땅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돈을 아무 관계가 없는 나그네가 차지했다. 나그네는 그런 욕심이 없었고 불의한 욕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욕심 때문에 부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재산 분파이 때문에 칼부림 나요 안 나요? 형제 자매가 다 원수가 됐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이 좋아요 나빠요? 돈은 좋은데 사람의 인성이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동차 오늘 저도 자동차 타고 왔으니까 금방 왔지. 비가 오는데 그런데 면허증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라이센스도 없는데 그 벤츠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전기불 여러분 꺼버리면 어둡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은데 자격이 없는 사람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 감전돼 죽지. 이건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물이 좋아요, 나빠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물 속에서 왔잖아. 엄마 수중에서. 그런데 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물이 좋은 거지. 헤엄을 치고 즐길 수 있지. 예? 바다나 강에서 헤엄을 치고 얼마든지 즐겁게 주관할 수 있지. 돈도 마찬가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 자격, 인격을 갖춰, 효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부모가 기쁘게 물려줄 수 있지. 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적선도 하고 정말로 돈 때문에 더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이 마음 심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폐가 망신하고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복권, 주택 복권 막 줄 서 어디 가도 주택 복권 뭐 그 당첨되면 그거 한번 누가 통계로 조사를 해봐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 다 폐가 망신하. 폐가 망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이 물질을 주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욕심을 부려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네? 겸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네. 자, 그런데 이 지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게의 효자가 나타났어요. 지게의 효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이 분위기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게 왼쪽에 이거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아버지가 92세인데 서산에서 이 7 자녀들을 키웠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그런데 이 분위기가 막내야. 7은 막내인데 자기 아버지를 금강산 한번 구경을 시켜줘야 금강산 구경을 한번 아버지 시켜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모시고 갈까? 업고 가도 힘들겠고 궁리 하다가 알루미늄으로,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이 지게를 특수 제작을 했어. 특수 제작. 거기다가 저 보시죠. 자부동 일본 말입니다. 방석을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편하도록 해서 이 금강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 관광객들이 보고 있죠. 쳐다보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구경하고 애기처럼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냥 혼자 올라가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온천이 있어서 온천에 들어갔는데 피멍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쳐다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번에는 중국 태산을 올라갔어요. 태산. 중국에서 그냥 이야 지게 효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전부 다 중국 사람들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이군익 지게 효자다. 지게 효자. 이 세상이 근본이 무너지고 형편없이 그렇게 참 혼란되어 있는데 이런 또 지게 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의 본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많은 이 뉴스에 언론에 이것을 다뤘어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우리 가족의 이 가족 관계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3대가 같이 사는데 요게 문갑이에요. 문갑.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문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문갑을 배경으로 해서 제일 그 안방에 이렇게 딱 좌정해서 앉으시면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양 문물의 그 결정판인 TV가 들어온 거야. 아니 TV를 어디다 놓을까 찾다 보니까 딱 여기 문갑 위가 딱 안성맞춤이거든. 문갑 위에 딱 TV를 올려놓는 순간부터 질서가 다 무너져. 그러니까 제일 조부모님이 자정한 자리에 손자 손녀들이 앞에서 TV를 쳐다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제일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문지방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밀려나버렸어요. 질서가 다 깨졌거든요. TV를 보다 보니까 또 허리도 또 아프고 그러니까 빈도 뒤로 누워. 또 손자 손녀도 눕고 아버지 어머니도 눕고 할아버지 할머니 맨 뒤에서 받침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권위의 상징이고 가정의 질서의 상징인 문명의 이 물질 문명의 이기가 돌아서 가정의 질서가 붕괴돼 버렸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 핸드폰 시시때때로 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대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를 가도 폰만 쳐다보는. 신인류가 등장해서 신인류가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했다고. 수거리족. 수거리족이라는 신인류가 등장해. 어디 전철을 타도 뭐 어느 곳을 가도 그것만 쳐다보. 대화가 사라져. 좋은 문명의 이기지만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구나.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사야카라는 이 장군이 일본에서 가등 청정, 가토 기요마사, 가등 청정의 자선봉장이 사야카 장군입니다. 이 사야카 장군이 3,0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저 부산 동래 쪽으로 이제 소총을 들고 진격해 가는데 앞에 어떤 광경이 있느냐? 어떤 시골에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아까 지게 이야기했죠. 지게에다 자기 어머니 할머니를 등에 업고 그 부인은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자식을 손을 잡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야, 그 광경을 보고 그 일화에 의하면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이야, 정말로 이 동방의 의로운 성인의 나라구나.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부모를 연세가 많은 부모를 버리지 않고 집에다 짊어지고 부부가 같이 애기들하고 데리고 피난을 가는 모습으로 소총으로 내가 이걸
소총 쏜다는 거는 이거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정말로 성인의 나라 이 한민족이구나 해서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임금 선조가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충신 충자, 그 다음 선할 선자, 김은 사성 김씨. 그래서 이분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저 대구 달성군 우롱리에 그 집성촌을 이루었고 후손 지금도 살고 사당이 있어요. 저렇게 저분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저분의 그 사회성씨 그 김씨의 그 직계 후손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김치열 내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도 있죠. 그 사람이 사약가 김씨야.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하니까 정말 참 우리 대한민국의 효의 그 정신이 그것도 찌개에 얽혀 있는 이야기인데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거기에 감동이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효성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삼국 통일을 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그 정신이 화랑도 정신인데 화랑도 정신은 효사상이에요. 효에 의해 가지고 춤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4친 2호 4분 2춤 이게 뭐죠? 이 전부 다 믿음과 신뢰. 이 임전무태는 뭐예요? 임전무태. 왜 전쟁에 나가면은 후퇴를 안 해요? 부모가 후방에 계시기 때문에. 효의 정신의 발로예요. 효. 전쟁에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물러서면은 부모가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보호해야 임전무태. 거기서 나오고. 효심의 발로다. 아까 이거 다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다.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켜져야 된다. 다시 한번 켜지는 날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되라. 지금은 다 우리가 그런 가치, 그런 윤리, 그런 효의 보편적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근본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엄부자모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입니다. 이 뭐죠?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비롭게 키워야 된다. 자식이 너무 엉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질서,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녀가 원만한 인격체로서 효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자식을 너무 그냥 왕자,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돈을 그냥 용돈을 공짜로 이렇게 주니까 자식이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걷기. 아버지의 엄격함, 엄마의 자애로움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자식을 성인으로 키운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맹모 삼천지교예요. 맹모 삼천지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인으로 맹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그 산 가까우에 있으니까 집이
맹자가 맨날 밖에 나와가지고 장사 지내는 어이 하면서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거든. 야, 근데 교육상 정말 이게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거야. 시장 가까운데 자리를 잡았어. 근데 맹자가 맨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흉내만 내거든.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장소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걸방이 있는 서당이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그때부터 글 공부를 하면서 성인 맹자가 됐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은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아주 나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자식을 뭐 그런 말이 있죠. 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자식 농사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가 되는데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번에 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미역을 건졌어요. 저 미역 건지는 도구에 저 갈고리가 제일 끝에 있고 이 파도가 치는데 저 대나무 길게 해가지고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을 건집니다. 우리 모친이 이거는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우리 모친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미역을 줍는 거야. 이렇게가 저렇게 건조시킵니다. 채반에다가 저렇게 건조시키는. 그래가지고 저 미역을 한 장, 두 장 해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거를 머리에다 이고 그 읍내 시장에 가서 겨울에도 추운 바람이 부는데 우리 7 자녀들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차가운 그 시장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림. 그 저녁이 돼가지고 다 팔리면은 옛날에 그 콧불빵이라고 있어요. 풀빵. 그 풀빵이 있었다고. 그 풀빵도 사 드시지 않으시고 온종일 굶고 그 판 돈을 땀이 나도록 그걸 들고 다시 산길을 걸어가지고 우리 바닷가에 있는 우리 집까지 왔어요. 우리들 그렇게 키웠어요. 저 깎을 때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 커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좀 효도를 해야지 하고 돌아보니까 부모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모는 돌아가지. 그러니까 불효자지. 불효자지.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때는 이미 철이 들었을 때는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바다에서 정말 참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늘 저걸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아까 그 이야기했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항상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 아까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죠. 욕심이 모든 걸 망치기 때문에 자신을 맞추고 우리가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연걸어 가면은 결실되면은 고개를 숙인다. 죽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데 알곡은 고개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앞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나요?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압니까? 세옹지마. 옛날에 중국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하나 있었고 말이 하나 돼. 말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전 재산이 그 말인데 정말 참 딱하게 됐습니다 하고 위로를 하니까 이 세옹이 할아버지가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 뭐 너무 그렇게 저는 괜찮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집을 나간 그 말이 이번에는 새끼를 한 마리 낳아가지고 덜레덜레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구 뭐 이런 경사가 있나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와가지고 다시 아이고 경사가 났네. 말 한 마리가 그 재산인데 또 한 마리를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경사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번에는 말을 타고 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분질러버려. 그러니까 또 이웃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분질렀으니 아이고 정말 참 이 낭패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그 슬퍼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고.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웃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들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그런데 아들이 다리를 분절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불고 하는데 아들이 다리를 기부수하고 있는데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 날이 맑은 날도 있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치는 날도 있고 밤이 있으면은 낮이 있고 산꼭대기에 있으면 골이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세옹지마다. 이게 나쁜 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줄 알아. 이걸 통해서 액땜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죠. 항상 우리가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감수.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 이 순서가 그래. 우리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고 겸손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때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복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무 기죽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이 호르몬 가운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고질병도 물러가. 그럼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해야 생성이 되느냐?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준 감동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다이돌핀이 어떤 때 생성이 되느냐?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 아까 사랑 이야기했죠. 사랑과 존경.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용서치는지 몰라요. 뜨거운 사랑을 할 때,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랑이 생명이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야 바로 그거구나 하고 감동이 됐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맛을 느끼는 거야. 야 바로 이거구나.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내용의 이야기를 이미 했죠. 여러분, 결국은 오늘 상대방을 이기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게 힘드는 겁니다. 자기를 극복시켜. 그래서 우리 그 공자는 뭐라고 했냐? 자기를 비운 극기공,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있을 때, 내 욕심이 있을 때 불행합니다. 나를 비우는 연습이, 비우는 연습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우리 여기 불가의 이야기지만은 여기 일체 유신조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 유신조. 원효가 이제 원효 대사가 불교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상 대사와 같이 중국에 유학을 떠난 거예요. 중국에 가서 더 배우자 해 갔는데 가다가 옛날에는 차도 없고 하니까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공동묘지가 있는데 가서 하룻밤 잠을 자는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잠이 깼어. 그래서 야, 이 목이 이렇게 많은데 물이 어디 없냐 하고 물을 찾는데 어이구 마침 그 바가지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왜 물이 여기 있지 하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그걸 바로 버리고 그 자리에 또 쓰러져서 잠을 잤어. 근데 이제 중천에 해가 또 올랐어. 얼마나 늦게까지 잠을 잤는지. 그 중천에 해가 떴는데 기지개를 켜고 야, 이 피곤이 이제 다 풀렸다고 기지개를 켜고 야, 잘 잤다고 기지개를 켜고 밑을 보니까 뭔 해골 바가지가 뒹굴고 있단 말이야. 아니 어제 마셨던 물 생각이 딱 나. 아니 내가 어제 그럼 여기 있는 걸 물을 마셨단 말이야. 그 보약이죠.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신 거야. 야,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막 계약질이 올라오고 막 속이 뒤틀리고 몸땅 다 토해놓고 이 각이 온 거예요. 깨달음. 야, 이게 어제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맛있게 먹었던 물이 그 물이나 아침에 내가 발견했던 그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왜 어제 그 밤중에 그 물은 그렇게 맛있었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속이 들리고 완전히 그냥 이거 다 토해버리는 왜 이런 현상이냐? 마음먹기에 달렸고 모든 게 그게 일체 유신조 요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까 그랬죠.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그것이 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남아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원효는 내가 중국에 유학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의미가 없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딸렸는데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고 의상은 그대로 중국을 들어가 서로 그 길이 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원효대사의 그 철학 배성불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내 마음을 오늘 어떻게 먹느냐 달렸다. 내 마음을 잘 먹어라. 그래서 밥 잘 먹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잘 먹어라. 이게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미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밉게 보여. 그런데 그 사람 분명히 장점이 있어.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 사람을 쳐다봐야 돼.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모든 게 행복하게 보여. 모든 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지옥이야. 내가 해방될 수 없어. 내가 항상 마음이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는 늘 거기에 걸려 있어요. 해방되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저 맏형에 있었어요. 맏형.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그런데 저가 그 형한테 그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 미운 마음이. 왜 미운 마음이 있었느냐? 옛날에 우리 집에 모내기가 있었어요. 모내기가. 우리 모내기가 나 학교에서 조퇴 맡아가지고 모내기 하러 오라 해서 집에 갔어. 네? 집에를 갔는데 그건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제가 늦게 갔으니까 그 일꾼들이 그 이웃에 이게 품앗이를 해. 품앗이 해가지고 이게 모내기가 또 그 집에 또 모내기 할 때 가 도와주고 해. 그 품앗이라고 그러는데 품앗이 하는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모내기 하러 가는데 형수가 밥을 이제 내가 늦게 왔으니까 밥을 먹고 모내기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밥을 갖고 왔는데 저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떴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 올라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먹던 밥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야 형수가. 그러니까 어린 감성이 한창 예민할 때니까 그 밥을 못 먹고 일어선 거야. 그러니까 형이 그걸 딱 멀찍하면서 보고 쫓아와서 내 귀싸대기를 올라붙인 거야.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봐버렸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귀싸대기를 올려 붙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속상하지. 네? 그러니까 부모는 말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머리카락이 줄줄줄 따라오더라도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가 그걸 감수하면서 모른 척하고 먹을 걸 지금 이 가슴에서 알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왜? 그걸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싹 들이시잖아. 그때 그게 생생하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아, 내가 형을 용서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해방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날부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다. 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미운 마음을 용서할 수 없어. 귀싸대기만 붙인 게 아니라 발로 차고 또 제가 결국 모내기 하러 못 갔어요. 못 가고 울고 있는데 또 모내기 하다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발로 차고 머리통을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제가 그걸 용서해야 되겠다. 왜? 내 마음이 그래야 해방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보다 더 슬펐을 것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왜 이 내용을 고백을 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걸 생각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내가 옥조이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내몰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 것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효경에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어요. 입신양명. 입신양명, 양명, 어후세, 효지종야라. 입신 출세. 입신양명 하면은 효의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입신양면이 제가 효경을 보니까 입신양면이 먼저가 아니라 뭐요? 입신행도가 먼저. 행도. 내가 먼저 도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서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입신양면. 그런데 오늘 이걸 먼저 강조를 하니까
학교에서 출세 위주가 되고 입신 행동은 생각하지 않는 거. 입신 행동은 먼저야. 오늘 내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억제하고 내 스스로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 강의를 듣고 내가 오늘 야 좋았다 그걸로 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망각,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 있어요. 우리가 1시간 후에 50%를 망각해버린대. 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문 밖에 나가면 1시간 후에 들었던 내용 50%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60%, 1일 후에, 일주일 후에는 70%, 한 달 후에 80%를 망각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습관대로 살아가. 내 습관대로 돌아가고 완전 무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겨, 내가 감동을 받아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써놓고 늘 묵상하고 또 마음에 각인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깨달은 바대로 내가 살아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